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참혹한 실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쓸쓸한 명절이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제목은 뭐 저희 그 썸네일에 나왔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세수 감소, 부동산세로 땜빵, 땜질하고 있다 하는 게 주제입니다. 네. 저희가 뭐 현 정부 들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펴니까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펑펑 쓰길래 이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그 보유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세죠. 예. 이제, 보유세가 오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형평성, 그러니까 부의 형평성,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혹시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수를 늘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 데이터를 딱 보니까 의심이 진실이요. 예. 의심이 진실이요. 예,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오늘 그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첫 번째. 먼저 이제 통합 재정 수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재정 적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통합 재정 수지 또는 관리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는 쉽게 국가에 총 들어오는 수입에다가 총 지출을 뺀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기금도 4대 보험 기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외하고 온 거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고, 그걸 포함한 거는 통합 재정 수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면 이제 재정 적자다. 그렇죠. 한마디로 저 빚내 쓰는 거고 하는 얘기 적자, 시뻘건 거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보시면. 지금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박근혜 정부,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점선 기준으로 좌측은 박근혜 정부, 우측은 소득 주도 성장 52시간. 다음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강요했던 그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보시면 박근혜 정부 초에는 이 재정 수입 단위가 조단입니다. 13년도 요게 7월 기준으로 한 게 지금 가장 업데이트된 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래서 요게 매달 누계치입니다. 그래서 7월을 이제 각 연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1.8조 원이었습니다. 11조 8천억. 아까지 죄송합니다. 적자. 그 다음에 그 적자가 이제 14년도에는 9.1조 원. 그 다음에 15년도 9.1조 원. 이렇게 가다가 16년도에는 흑자가 됐어요. 8.1조 흑자가 됐고 17년도에는 16.1조 원으로 흑자가 또 많이 늘었죠. 그 박근혜 정부 말기 나라 살려면 잘했다는 얘기네. 어쨌든 흑자가 났으니까.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18년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아직 그 여파가 좀 있고, 그렇죠. 기저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9.2조로 떨어졌습니다. 그 흑자가. 그러다가 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이 나타나는 거야. 무려 마이너스 24.3조 원. 24조 3천억이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죠.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여파가 오니까 75.6조 원. 그리고 이제 확 떨어졌죠. 이거 이제 보면 나라 살림 엉망진창이다 확인됐고요. 이게 이제 7월달 기준이니까 이제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자를 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적자된 게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봤는데, 그럼 수입이라도 좀 잘 들어와야 우리 통상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 수입입니다. 여기 이제 세금 걷어서 들어가는 거.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보시면은 이게 쭉 상승합니다. 가파르게. 근데 이제 국세 수입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7월이면은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그 누적치죠.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곱하기 2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조원입니다. 123조, 124조, 135조, 155조. 2017년 7월은 169조. 많이 늘죠. 이것도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015년인가 보면 그 당시 뭐라 그러죠?
조세 개혁을 합니다. 예. 조세 개혁에서 뭐 세액 공제를 소득 공제인가 바꿨나?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입이 늘었고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경제 수석하던 친구가 그런 얘기했죠.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의 털을 갖다가 고통 없이 뽑는 것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갖다 이제 조세 저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세도 확 늘어서 우리가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인가요? 2015년 우리 매 연말정산하면 2월 되면 13월에 그 보너스 있는 거죠. 그게 대폭 깎여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더 걷었고 그다음에 거기다 담배가까지 2배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조세 저항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비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조세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이제 걷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이제 쭉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잘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또 있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딱 들어서 18년도 7월달에 190조가 되고 19년도에는 이제 줍니다 이게 189조 원으로 증가하던 게 이게 감소세로 들어가서 2020년 7월달에는 169조로 확 줄어. 그 3년 전에 똑같았네. 169,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로 율로 보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감소세로 전환한 거죠. 국제 수입은 그렇게 돼요. 그럼 이 국세 수입을 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소득세 및 이익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근로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득세 및 이익세라는 게 우리 보통 3대 이제 세금하면 이제 세목별로 크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한 30% 되고,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한 25%, 그 다음에 전체 세 중에서 그 다음에 법인세가 한 25% 그래갖고 도합 그 세 가지 항목이 80%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및 이익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이제 갑근세를 비롯한 소득세 및 이익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근로소득하고 법인세를 합친 겁니다. 물론 여기 이익세는 이제 초과 이익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조그만 거고 이 소득세 안에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앞에 아까 국세 수입하고 주의가 같네요. 비슷한 그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게 꽉 증가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그게 꺾이기 시작하고 이제 감소세로 섰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꺾어졌을까요? 이게 증가율로 보면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확 이제 줄은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가 둔화됐다는 얘기죠. 그게 저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창 나박사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늘리면 그것이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서 뭐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 박사가 늘 말씀하셨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패러독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우리 잠깐 리뷰해 보면은 이제 소득을 많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면 거기에 따른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게 선순환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을 18년도에 16.4% 올리고 19년도에 10.9% 2년에 걸쳐서 증가율로 보면 약 29%입니다. 29%를 확 올리니까 기업에 이제 일자리 부담되니까 노동시장부터 타격이 돼갖고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 주로 그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잘 되겠지만 기술 자본 노동인데 일자리에 해당되는 노동이 줄어버리니까 생산이 줄죠. 그렇죠. 생산이 주니까 소비가 줄죠. 투자도 줄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줄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났죠.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런데 늘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재산세입니다. 요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인데 종합부동산세가 대부분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에서 세율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원인데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에는 15년도 16년도 5.7조 원 올렸습니다. 근데 18년도에 무려 9.1조 원을 확 점프하고 그다음 19년도에 7.8조 원을 주춤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보다는 가장 높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 마이너스 됐는데
여기는 10.1조 원으로 확 점프를 합니다. 무려 거의 15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오늘 한국경제 그래서 한국 나박사 오시려면 같이 이거 한번 논의해 보려고 네, 오늘 한국경제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게 왜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는 건 재산세라는 건 우리 이제 집 재산세 아니에요? 네. 재산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네. 지방세입니다. 아,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에서 6억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원래 부자 증세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서민 증세를 했고 서울 지역 15구에서 공시 가격이 3억에서 6억 구간 재산세 비중이 무려 10배, 많게는 10배까지 폭등을 했대요. 아, 예. 주로 어디가 작살났느냐? 여기 나오네요. 내가 보면 내가 이제 권영세 의원이 오늘 그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건데 노도강, 노원, 도봉, 광도, 그다음에 금광구, 금천, 관악, 구로 이와 같이 서민층들이 사는 그 동네에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안 그래도 저도 보니 요즘 세금이 지난 많이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뭐 자기들은 부자 증세한다는데 실제 직격탄 맞고 작살나는 거는 우리 같은 중산층 그렇죠. 서민들이 보면은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서 상대적인 서민들이 이 보유세, 이 종합부동산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은 원래 가격이 높은 데에다가 적용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매할 생각도 없고 20년째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건데.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나는 아까도 이제 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게 된 게 무슨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적 트리거. 이른바 보면 방아쇠에 불과했던 것이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던 결정적인 것은 이런 조세저항입니다. 조세저항이고 그건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도 부가세 도입이 결국 보면 박정희 정권 몰락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세금 무서운 줄 몰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뭐 남의 돈이라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고 지도는 아니라고. 그리고 모자라면 펑크 나는 부분은 꼼짝 못하는 게 재산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에 뜯는 거야 막 올려갖고. 뜯는 거죠 지금. 하나. 그 근로소득세 이런 거는 이제 올리면은 증세했다고 딱 표시가 나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부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좀 부자들이라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했는데 그냥 공시지가가 올라 버리니까 서민들도까지 포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김현미 씨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뭐 60몇 주째 지금 계속 뭐 집값도 상승하고 전세값도 상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괜히 집값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세금만 뜯는 거야. 그 옛날에 종부세 하면 처음에 종부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 대상자가 내 기억에는 20몇만 가구인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종부세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무슨 죄가 있길래? 지들이 정책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해서 다른 세수가 확 줄어드니까 이거라도 올려야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19세기에도 먼저 보면 옛날에 가장 무서운 인두세라는 거 아니에요. 인두세에서 사람 머리 갖고 이제 따지는 거고. 심지어는 그 당시 영국, 프랑스에서는 세금 특혜에서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같은 데 가면 유럽 가면 의외로 창문 없는 집이 많아요. 창문 개수로 이게 몇 명이 살고 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매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창문을 안 만들었던 그 슬픈 추억이 바로 그 이제 조세 저항이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공이 다 할 거 없이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있어서 그러저러한 혁명들 그러나 뭐 그건 일종의 명예혁명이었죠. 다 공이 다 조세 저항인데 대한민국 국민만 얌전합니다. 뭐 폭발하겠지 이제. 그렇죠? 다음 보시면은 이제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이제 국세 수입 중에 재화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게 부가세구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제 개소세, 개별소득세. 개별소득세. 이런 게 이제
이게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 건데 네. 제가 이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온 거는 네. 그대로 이 통계청에 기획재정부의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부가세도 보시면은 네. 아까 저기 똑같습니다. 트렌드가 그 그러네. 소득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확 오르다가 네. 현 정부에 둔화되고 이제 하락을 했죠. 이제 하락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메워내야 되니까 계속 부동산에다 이리저리 예. 부동산 가격 일부러 올려놓고 솔직히 말해서 전 일부러 올린다고 봐요. 예. 김수현 씨가 있었잖아요. 그 예, 정책실장 하던 친구 뭐라고 예. 그랬어요. 예. 집 못 갖게 하는 게 그렇죠. 그래 집을 못 갖게 해야지 좌파 정부가 좋아지는 거라며. 예, 그렇죠. 이놈들이 보니까 계속 올려갖고 세금 뜯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종부세 물다 보면 13년만 종부세 내고 나면 집이 없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슬픈 현실입니다. 예. 여기 부가가치세도 이렇게 줄게 되는 게 현 정부도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소비가 줄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그다음 더 충격적이네. 관세입니다. 관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수입하는 거에다 세금 매기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관세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확 떨어졌어요. 지금 2018년도에는 5.4조 원이었는데 네네. 19년도에 4.8조 원, 2020년도에는 3.9조 원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게 없구만. 이것도 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체 수요가 줄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겠죠. 당연히 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 석유 값이 줄었잖아요. 기름값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락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수입을 살펴봤는데 네네. 그럼 세금이 아닌 수입이 또 있어요. 예. 세외 수입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예. 우리 교통 범칙금, 1조 원. 벌금. 거의 1조 원이라고 그러대 그 범칙금.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2배. 2배 올렸대,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시설에 대한 그 이제 임대한 거, 예.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입 네네. 빌려준 거에 대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면허 취득하면 뭐 이렇게 면허 취득 뭐 이거 내는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 예, 수수료. 요런 게 이제 세외 수입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예.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 조만간 세외 수입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죠?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씩. 그렇죠.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이게 완전히 코로나 독재고 마스크 독재입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마스크 안 쓰면 이제 10만 원씩 범칙금 무는데 그게 이제 범칙금이 다 세외 수입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세외 수입도 그 늘었네 이거는. 아니 여기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 쭉 증가하다가 네네. 현 정부도 주춤하다가 2020년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늘었어요. 예. 여기 희한합니다. 왜 늘었을까요? 바로 범칙금. 지금 범칙금. 보시면은 경찰들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1조 원이래 1조가 박근혜 때 비해서 2배입니다. 정확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5천억 정도였대요. 범칙금 등으로 때려매긴 게. 지금 1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네.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네. 하여튼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아직도 홍모 그 사람 그분 홍남기. 아니 홍장표. 홍장표. 아직도 그리고 참고로 뒤에 있는 사람은 요거는 홍남기입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시는시피 문재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장표 네. 그분이 아직도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 네.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아니 잘 걷던 세수까지 이게 감소했어요. 감소하니까 이게 뭐 아니라고 하지 못하지만 데이터로 드러난 거는 그렇죠. 부동산으로 이 세금을 이제 땜빵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마침 안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 이제 오늘부터 10월 7일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도 거기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시작했죠. 네. 여기 있는 누구야? 홍남기를 향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소주성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도 흔한 얘기로 자기도 이제 아는 거야. 예. 소주성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또 홍장표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도 아직 그 소주성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황태순 TV 와서 여러 지표를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를 기점, 2019년도 기점으로 많은 지표가 희한하게 다 꺾이거나 확 늘어나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라정주 박사가 더 많은 내용을 갖다 라정주 TV에서 저 일주일에 2번씩 방송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왜 경제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살이 나고 있는데,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돈은 이리저리 다 뺏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생색 다 내고 앉았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까요? 이제 참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